소방기술사 김일영입니다. 9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은 연기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재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재연 계산 및 시뮬레이션 51에서 57페이지입니다. 제2장 연기 및 연기 제어입니다. 제2절 재연. 재연 설비에 대한 정의를 하여 보겠습니다. 재연의 한자를 확인해 보세요. 제어할제 연기연입니다. 영어로는 스모크 컨트롤입니다. 즉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연 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거실의 연기를 배출함과 동시에 5개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거주자들이 안전하게 피난하고 소방대가 원활히 소활동할 수 있도록 연기를 제어하는 설비죠. 재연은 방법적인 면에서 배출과 희석, 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 대규모 강당이나 쇼핑몰 등 평면적으로 넓은 대공간에는 주로 배출이나 희석의 방법을 사용하며 거실 재연이라고 하고, 수직의 고층 공간에는 주로 장연의 방법을 사용하고 부속실 재연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부속실 재연 대신 차압 재연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럽의 기준은 2N12101-13에서도 프레셔 디퍼레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차압 설비죠. 거실 재연과 차압 재연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거실 재연과 차압 재연은 설치 장소의 차이가 크고 연기를 제어하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서로 공통적인 부분도 많이 존재합니다. 국내 법규에서는 거실 재연과 차압 재연으로 구분하여 화재 안전 성능 기준 및 기술 기준으로 분리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차압 재연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먼저 2차 기원은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에서 방염 방폭 연구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기술 발전이 전쟁하면서 많이 발전을 하죠. 재연도 그렇습니다. 지하 방공호에서 인력차를 이용해서 유해가스 연기를 실내로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압 재연을 시철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독일의 연구의 주요 특징을 보면요, 가스전 대비해서 실내 양압 유지 기술을 개발했고, 그 다음에 독가스나 이런 또한 미생물 실험 이런 것을 하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틈을통한 공기 유입 연구를 했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속실 같은 걸 했던 거죠. 양압을 해서 양압을 높이면 문이 열리지 않는 문제가 이제 군사 시설에서 이미 발견되었고, 이렇게 압력차와 문 개방력 관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다른 최초 연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시 방공호 연구에서 차압재연 개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전후에 연구가 이제 확산됐죠. 독일을 거쳐서 영국, 미국으로 이렇게 전파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고층 건물 진도와 함께 연기가 계단실을 침투하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독일식 양압 유지 개념을 피난시설 연기 차단용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영국 내무성이 프레슈라이즈드 스테어케이스라는 그런 제목의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 실험 보고서는 전시 독일 연구를 출처로 인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점차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발전해서 미국으로도 넘어가죠.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HVH 연구자들에서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애쉬라는 연구위원회가 보어 리크 게이지, 문틈새하고 차압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MFP 92에 들어가고 애쉬의 90에도 시리즈에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 방어 기술로 사용했던 게 이제 건축 방제 기술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1960년대에서부터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캐나다의 타무라라는 박사하고 미국의 클로테 박사, 이런 분들이 차압 재연을 갖다가 더욱더 발전시키려고 실험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델이
한국에서도 이제 차압 기준이 이제 40에서 60파스칼 되고 방염풍수 나오고 개방력 110m는 금방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차압 제어는요, 1990년도부터 이제 시작해서 했는데 본격적으로는 1995년도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00년대부터는 초고층이 우리나라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방염풍수와 출입문 모멘트 관계도 연구되고 가변 풍량 제어 시스템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초고층이 되면서 이제 연돌 효과에 대한 게 많이 제도가 되고 있죠. 그럼 사업 재현에 관련 규정 변천사 중 유럽 걸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은 1978년도에 영국에서 BS5588-4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준이 제정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이게 유럽이 통합되면서 EN 12101-6으로 개편됩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 기준으로 확정되죠. 그다음에 누설량 차압 개방력 기준이 완성됩니다. 그러다가 이 기준이 최근에 또 바뀌었어요. 12101-13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걸로 바뀌어서 이러면서 이제 좀 많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현재는 12101-6은 이제 폐기되고 12101-13이 유럽 기준입니다. 그럼 미국 걸 한번 볼까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요. 60년도에 이제 타무라, 아까 얘기했던 타무라, 쿨로테 이런 분들이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NFPA 기준이 80년대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NFPA 기준은요, 92A는 그래서 지금 차압제형이고요. 92B가 자연제형, 거실제형하고 비슷합니다. 92B로 이렇게 나눠졌던 게 이제 NFPA 92를 미국 전역 건축법규에 채택이 되고요. 엘리베이터 로비 값이 이제 요구가 됩니다. 그러면서 NFPA 92A하고 92B가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통합판으로 92로 바뀝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신 기준에서는 이제 가변 풍량 기반 제어도 들어가고 실태교육과 보정도 들어가고 자동 제어 시스템이 강화되고 초고층 기준이 엄격화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의 핵심 문서를 보면요. NFPA 92도 있고요. 그 다음에 IBC 코드도 있습니다. IBC. 그 다음에 애슐의 핸드북이라고 있죠. 애슐의 미국, 그 다음에 SFP 핸드북이 있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스맥나도 있죠. 연구 기반은 사무라 박사하고 클로테 박사가 주로 주도를 해서 많이 실험도 하고 논문도 많이 발표하고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한국 규정을 한번 볼까요? 국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95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국내는 95년도에 5월 9일 날 내무부고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게 제가 책을 썼을 때까지 한 19번 개정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NFSC 501A가 됐다가 지금은 또 붙겠죠. NFPC 501A, NFTP 501A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국내 기준은요. 그렇게 차압 제어는 우리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외국에 비해서 짧지만 활발한 기술적인 논의나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기준은 마치 유럽 기준을 보는 것 같이 유사합니다. 특히 초창기부터 보면 BS588-4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차압 제어의 특징은 자동차압 조절 댐퍼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럼 제연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거실 제연의 원리를 보면요. 거실 제연은 그림과 같이 상부에서 배연을 하고 응접실에서 급기하는 게 거의 기본입니다. 그런 그림이고요. 그래서 화재가 나면 화재실의 연기가 피난로로 확산되는데요. 그 확산되는 것 갖다가 막기 위해서 상부에서는 배기를 하고 인근에서 신선한 공기를 하면은 압력 분포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압력 분포가 이렇게 밀려갑니다. 그림은 조금 좀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요. 이렇게 밀려갑니다. 압력 분포가. 그래서 피란노로 연기가 유입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재실 연기는 상부로 배출함과 동시에 5개의 신선한 공기를 피란노로 공급하면 제연 경계벽을 기준으로 압력 분포가 형성되어 피난로의 연기 유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 거실 제어는 기본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서 시행합니다. 피난 및 소화 활동을 위한 공간인 청결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기의 발생량만큼 외부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기층이 2m 이상 높이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청결층을 2m로 설정한 이유는 사람의 키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시 높이와 호흡선을 고려한 것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호흡선은 1.8m라고 설명하였죠. 호흡선보다 높게, 눈은 코보다 조금 높죠. 이런 줄을 고려한 것입니다. 차압 제어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차압 제어의 원리는 압력차 및 방염 풍속을 이용하여 연기 유입을 방지합니다. 압력차를 이용한 연기 유입 방지는 어떤 경계를 두고, 이게 경계라고, 출입문이 경계라고 봅니다. 경계를 두고 한쪽을 화재실 압력보다 높게 유지하여, 이쪽에 연기가 있으면 왼쪽을 좀 높게 하는 겁니다. 높게 유지하여 연기 유입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국내에서는 최소 차압을 40파스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럼 40파스칼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00파스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있겠지만요. 과도한 차압은 출입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난의 지장을 초래하므로 출입문의 개방력을 110뉴턴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국내 기준이 유럽 기준과 유사하다고 했죠. 최신 유럽 기준인 EN 12101-13을 읽어보면 국내 기준도 조금 변화해야 하지 않나 느낌이 듭니다. 유럽 기준은 최근 12101-6을 폐기하고 12101-13으로 바뀌었습니다. 차압도 30파스칼로 바뀌었으며 출입문 개방력은 오래전부터 100뉴턴입니다. 또한 방염 풍속을 이용한 연기 유입 방지는요, 연기의 흐름을 바람을 이용하여 막는 방법을 말합니다. 피난을 위해서 출입문을 일시적으로 열 경우 차압을 유지하는 풍량만큼으로는 연기 유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큰 풍량이 가해져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구조 및 방식에 따라 초당 0.7에서 0.7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기준이 유럽 기준과 비슷하다고 했죠? 제가 유럽 기준을 구매해서 일부 번역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방염 풍속의 규정은 없어요. NFPA 92에서 화재 플룸과 접촉할 경우 1.02m/s를 초과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럽은 차압은 30파스칼 이상, 문 개방력은 100뉴턴 이하이면서 방염 풍속은 1m/s 이상이고 30m가 넘는 클래스 2는 2m/s 이상을 요구합니다. 차압 제한이 피난을 위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방관을 보호하기 위한 설비이므로 방염 풍속을 높게 설정합니다. 우리나라도 제연 설비는 피난 설비가 아닌 소화 활동 설비입니다. 그럼에도 차압 제연 설비가 소방관을 보호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유럽 기준의 변화를 보인 이유를 우리도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연 계산 및 시뮬레이션 강좌의 9번째 시간으로 교재의 51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진도를 나갔습니다. 교재와 별도로 제연의 역사는 챗GPT가 정리해 준 것입니다. 제가 다뤄본 챗GPT는 제연에 대해서 상당 수준까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국내 기준과 함께 유럽 기준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거실 제연보다는 차압 제연에 더욱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실 제연을 아주 모르느냐? 그건 아니에요. 기본부터 출발하면 거실 제연도 어렵지 않아요. 최근에는 차압 제연보다 거실 제연과 관련된 용역을 더 많이 수행하였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제연의 기본적인 원리까지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설계를 위한 학습입니다. 설계도 기초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소방의 여러 분야 중에서 제연이 가장 재미있고 이론적인 토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증툴도 있고요. 실험도 쉬워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 해보세요. 계속적으로 채널을 유지하여 주시고 구독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